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온라인 클래스 14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차 시 수업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미리 배부해드린 학습지를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교과서 상에서는 음운 변동 다음에 바로 높임 표현을 배우게 될 차례인데요. 바로 높임 표현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단어, 형태서, 그리고 단어의 짜임에 관련된 학습지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고 잘 이해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어와 형태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이번 차시에서는 단어란 무엇인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형태소란 무엇인가, 형태소라는 말이 사실 저번 음운변동 할 때도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형태소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수업할 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단어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잘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형태소의 분류 해가지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무엇인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문법 개념들의 정말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열심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단어의 개념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단어의 개념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단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그 단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전에 의문이란 의문의 개념도 우리 함께 학습했었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단어란 무엇인가? 단어란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최소한의 말의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립할 수 있다는 건 띄어쓰기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우리 띄고 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거 하나 자립할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자립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가 하나의 단어, 리가 하나의 단어, 나가 하나의 단어, 라가 하나의 단어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 나라가 하나의 단어. 그래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즉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봐서 띄어쓰기 하는 단위로 봐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어란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단어의 기본 개념이에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면 가장 먼저 우선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만 대답하면 하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혹시 조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때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체연 뒤에 딱 붙어서 띄어쓰기 하진 않지만 다른 단어로 분류되는 조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단어의 개념은 요 기본 개념 플러스 조사를 설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개념도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완성해 보면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거나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우리 조사를 빨리 찾아낼 수 있잖아요. 딱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설명까지를 추가해 주셔야 단어의 온전한 정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어란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조사. 그런데 이 조사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단어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하늘이 맑다 띄어쓰기 어디서 돼 있나요?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일단 한 단어고요. 원칙상 기본상으로는 얘가 한 단어일 것 같은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가 한 단어는 아니에요. 하늘하고 이를 이렇게 떼주셔야 할 것 같죠. 비록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이라는 한 단어가 원래대로라면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도 여기서 잘 딱 분리해내기가 쉬워요. 사실은 띄어쓰기는 안 되어 있어도. 그래서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을 띄어쓰기 단위 그리고 조사까지 분리해서 단어가 몇 단어냐라고 찾아보면 3단어다라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보통 조사가 붙지 않는 이상은 혼자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 맑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문장에서 막이랑 다가 각각 혼자 쓸 순 없고 이게 이렇게 붙은 채로 하나로 쓰이기 때문에 요거 한 단어 그리고 중간에 조사 이 같은 경우가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하늘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즉 조사이기 때문에 한 단어 이렇게 3단어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단어를 셀 때 혹은 단어를 찾으실 때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한번 찾으시고 그 중에서 조사만 추가로 분리해 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연습 문제 5문제 가지고 쭉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혹시 바로 이해가 된 학생들은 지금 잠깐 멈추고 단어 나누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 나누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꽃이 피었다. 띄어쓰기 여기서 되어 있죠. 그럼 단어 일단 2개인가 하고 조사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아, 꽃하고 뒤에는 이가 아마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분리시키면 단어는 총 3개가 되겠죠. 꽃, 이, 그리고 피었다. 이렇게 3개로 찾으시면 됩니다. 2번 문장 가지고 또 한번 단어 찾아볼까요? 일단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끊을 수 있고요. 중간에 단어 조사를 또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철수가 중에 조사 분리할 수 있나요? 철수랑 가 분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중에 조사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가 한 단어고 에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다에는 일단 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다로 닷다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갓이랑 다는 분리할 수 있는 단어가 분리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고 하나 같다 자체가 한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보면 단어는요. 철수, 가, 학교, 에, 같다 해서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혹시 한번 연습해볼까 싶으면 언제든지 멈춰서 한번 연습해보신 뒤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3번 문장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장도 우선 띄어쓰기 단위로 문장을 끊어야겠죠? 아기가 방에서 엉엉 울었다. 총 일단 4개로 끊었고요. 여기서 조사를 또 분리해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여기서 조사 분리할 수 있나요? 예, 아기가 한 단어고 가가 조사인 것 같아요. 방에서 어디에서 방이 한 단어고요. 에서가 하나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엉엉에는 일단 조사 없고요. 울었다도 울다로 얻다로 닫다로 혹은 울었다로 닫다로 쓰는 게 아니라 울었다 하나의 단어고 조사 없습니다. 세보면 아기, 가, 방, 에서 엉엉 울었다 해서 총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다들 맞게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4번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은 가게 위층에 있다 한번 해볼게요. 띄어쓰기 단위로 일단 끊어보면 집은 가게 위층에 있다 이렇게 일단 4개의 덩어리로 끊을 수 있고요. 여기서 조사를 또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집은 조사 분리할 수 있나요? 네, 집 따로 은 따로로 분리할 수 있죠. 집 하나의 단어고요. 은은 집 뒤에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가게에는 조사 없고요. 위층에 어디에 위층 따로 에 따라고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위 따로 층 따로는 안 되나요? 위하고 층은 각각 조사가 아니잖아요. 붙어있는 이상 위층은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위층 대신에 에는 조사죠. 위층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에는 어디에 라고 쓰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에만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있다 같은 경우에는 조사 안 붙어 있죠. 그리고 있다로 닫다로 쓰는 게 아니라 있다 하나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단어의 개수 세보면 집, 은, 가게, 위층, 에, 있다 해서 총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마음이 맞는 이웃이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지금까지 안 멈추고 설명 들었던 친구들도 한번 이 5번 문장만이라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직접 한번 단어 개수 찾아볼까요? 다들 찾아보셨죠? 자, 그러면 확인차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띄어쓰기 단위로 끊으셔야겠죠? 마음이 맞는 이웃이 생겼으면 좋겠다. 일단 띄어쓰기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사를 추가로 분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해서 봤더니 마음이 하나의 단어고 이가 하나의 조사가 될 것 같아요. 맞는, 는이 조사일 것 같지만 는 따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떼내도 마음 하나가 자립할 수 있는 단어지만 맞는은 는을 뗐을 때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맞는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웃이 같은 경우에는 이가 혹시 조사가 아닐까? 이를 떼봤더니 이웃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죠.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고 이는 조사와 체연이라는 품사가 있는데 체연의 관계가 되겠고, 생겼으면도 면 이런 거 혹시 조사 아닐까 싶지만 생겼으 이상하죠? 생겼으 하고 면 이상합니다. 생겼으면 이것도 생겼이라고 혼자 쓰지 않아요. 마음이나 이웃 이런 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생겼으, 이런 건 혼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겼으면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좋겠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혼자 쓰지 않죠.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수 세보면 마음, 이, 맞는, 이웃, 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총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가요? 총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푸셨나 모르겠네요. 단어의 개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 하면 꼭 한 번 더 돌려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연습 문제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개념 다 이해하셨다고 전제하고 형태소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는 말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생소하죠. 사실 그런데 문법에서는 단어보다도 형태소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소란 일단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정한 이응, 미음 되어 있는데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 전까지 배웠던 의문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형태소에 들어보면 그게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곰이 있고 공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때문에 의미가 구분이 돼요? 요 미음이랑 이응 때문에 의미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미음이랑 이응이 각각 하나의 의문이다라고 공부를 하셨었죠. 그런데 형태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역 따로 있고 오 따로 있고 미음 따로 있으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뜻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의 단위는 요거 하나가 형태소, 요거 하나가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하고 의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맑다 가지고 연습을 했으니까 일단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형태소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연습 삼아서 단어로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하늘이 맑다 아까 단어로 어떻게 나눴었죠? 띄어쓰기 단위로 한번 나누고 하늘이에서 조사 있으면 떼내야죠? 하늘하고 이. 맑다에서 조사 있으면 떼내야죠? 없습니다. 단어 총 3개짜리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어 할 게 아니니까 형태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하늘이 맑다 순서대로 해볼게요. 하까지 의미 있나요? 어디까지 끊어야 의미가 생기죠? 하늘까지 끊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 일단 하나의 형태소일 것 같아요. 맑다 같은 그런데 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이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맑다에서 만약에 이를 다른 걸로 바꿔준다면 하늘도 맑다 라고 바꿔준다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약간 달라지죠? 하늘만 맑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또 하늘이 맑다 하고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긴 조금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뭔가 아주 조금이나마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이 맑다? 하늘도 맑다? 하늘만 맑다는 어찌됐든 명확하게 의미가 다른 문장들이잖아요.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 그래서 이도 하나의 형태소로 보셔야 합니다. 막다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볼게요. 막다도 연습을 일단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 막다에서 막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리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막다까지 해야 선생님 의미가 완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늘이 막다처럼 다 자리에 다른 걸 넣어보는 거죠. 하늘이 막고 하늘이 막니? 하늘이 막지라고 이렇게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고, 하늘이 막니, 하늘이 막지라고 이 뒤에 있는 걸 계속 바꿔가면서 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분명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맑다 같은 경우에도 막이 하나의 이 맑다 할 때 요 맑은 우리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 구름 한 점이 없고 되게 푸르르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서 일단 요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다 같은 경우도 맑고, 맑고, 막지, 막니처럼 다른 어떤 글자들을 넣어봤을 때 문장의 뜻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해 보시면서 이 다도 아까 하늘이 맑다 이처럼 우리가 콕 집어서 설명하긴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형태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맑다를 형태소로 분석을 해보시면요. 여기 옆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하나의 형태소고요. 이가 하나의 형태소, 막이 하나의 형태소, 다가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늘이나 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뜻을 설명할 수 있죠. 하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뭐 땅이 아닌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뜻을 설명할 수 있고요. 막 같은 경우에도 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이런 식으로 뜻을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은 실제로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위에 정리해보면 실질적 의미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나 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즉 실제의 뜻은 약해요. 그런데 뜻이 없다고 하기에는 문장 속에서 분명히 얘네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맑다를 하늘도 맑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버리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나 다는 실제의 뜻은 약하지만 문장 속에서 뭔가 형식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런 걸 보고 문법적 의미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형태소란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이때 의미란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찾을 때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형태소를 찾아야 하고 또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개념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볼 건데 역시 잠깐 멈추셔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 겸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 한번 형태소 나눠볼까요? 네, 다들 잘 해보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어.
꽃 하면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까 하늘이 막다의 이처럼 꽃이 피었다, 꽃만 피었다, 꽃도 피었다. 이도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피었다 한번 해볼게요. 피었다 일단 기본형이 피다잖아요. 피는 것 자체가 뭔가 개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엇이 더해지면요 여러분 가지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피다와 피었다는 확실히 문장 뜻이 달라져요. 이 엇이 들어가는 순간 문장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엇 같은 것도 엇이 뜻이 뭐냐 하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엇이 들어간 문장은 뭔가 과거의 의미를 더해줘. 그러니까 엇도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되는 거죠. 다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늘이 막다 할 때처럼 다도 다만 가지고 온 뜻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고, 꽃이 피었군 조금씩 미세하게 다 대신에 다른 글자를 넣으면 뜻이 달라지죠. 이 다도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꽃, 이, 피, 다가 각각의 형태소가 되어서 무려 5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찾아보셨죠? 동그라미 2번 철수가 학교에 갔다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누구죠? 철수까지 끊어야 형태소가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도 철수만 학교에 갔다. 철수도 학교에 갔다. 철수뿐만 아니라 학교에 갔다. 이런 식으로 가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철수가 학교에 갔다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면 철수도 학교에 갔다. 철수만 학교에 갔다. 문장 뜻이 달라지거든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교에 갔다. 학교까지 끊어주시면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에 갔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나 다 이런 거 나왔던 것처럼 철수가 학교에 갔다. 철수가 학교만 갔다. 철수가 학교도 갔다. 문장 뜻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에도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갔다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축약형이어서 따로 풀어서 보셔야 하고요. 가다, 고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꽃이 피었다처럼 가다, 간다, 갔다 조금씩 그 시제가 달라져요. 이 이 더해지면 이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갔다 할 때 이 들어가는 순간 문장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다도 계속해서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장, 동그라미 2번 문장의 형태소를 찾아보면 철수, 학교, 다 해서 총 무려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쉽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어랑 형태소 끊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형태소에 분류해가지고 방금 배웠던 형태소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형태소는요, 여러분 우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2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2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방금 봤던 것 중에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있죠. 요거랑 관련한 게 밑에 있는 의미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형태소를 나눠보면요. 아까 전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있고 어떤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만 가진 실제적 뜻이 약한 형태소가 있다고 했었죠. 그거에 따라서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 형태소는 같은 말로 어휘 형태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실질 형태소란 말을 더 많이 써요. 형식적인 의미만 표시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 의미를 문법적 의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해요. 그런데 형식 형태소란 말을 조금 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했던 형태소의 의미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 문법적 의미 혹은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선 형태소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형태소 중에서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있고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가 있거든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우리 혼자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고 하죠? 의존한다고 하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의 종류는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로 자립성 유무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형태소의 분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요.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그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이번에는 여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고3 되셔서 언어와 매체 배우게 되시면요.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등등을 의존 형태소로 분류한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다라고 혹시 제가 가르치게 된다면 정말 강조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선은 단어와 형태소 부분은 1학년 국어에는 교육과정 상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참고로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구나. 조사, 접사, 어미 그리고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에 속하는구나.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걸 알면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단어와 형태소 부분은 저희가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형태소의 분류를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형태소 분류하면요. 옛날 같으면 자다 형태소 의미 자다 하나가 그냥 형태소 아닌가 하셨겠지만 방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까지가 이제 슬리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는 자다, 자는군, 잤다, 자고처럼 이렇게 다가 하나의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는 거 이제는 파악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자가 그냥 하나의 형태소인데 이 자의 의미는 일단 자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자다거나 자고, 잤다, 자는군처럼 뒤에 반드시 이런 걸 어미라고 하는데 뒤에 반드시 어미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 할 때 자는 우선 자립이냐 의존이냐 하면 의존에 속하고요. 그 다음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실질적, 슬리프, 자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수면하다 이런 뜻.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나누면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예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동그라미 1, 2, 3, 4, 5번은 진짜 연습 문제입니다.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푸신 후에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 문제 다 푸셨죠? 그러면 1, 2, 3, 4, 5번 연습 문제 형태소 종류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밭 할 때 밭입니다. 밭. 이거 하나의 단어. 밭. 요 형태소 한번 분류해 볼게요. 밭. 다른 거 안 붙어도 밭 그냥 하나의 형태소 이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끝나요. 우선 자립이고요. 실질일까 형식일까 하면 밭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죠. 그 땅에 있는 시골에 있는 밭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덥구나 할 때 구나입니다. 구나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앞에 반드시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덥구나,
춥구나, 입는구나, 먹는구나, 자는구나, 뭐 예쁘구나처럼 반드시 앞에 용언의 어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나는 일단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아까 자다 할 때 자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뭐 수면한다 라는 뜻이라든지 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의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실체가. 그런데 구나는 설명하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문장 속에서 덥구나라고 하면 뭐 덥구나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뭐 아니면 날씨가 오늘 정말 덥구나 감탄 같은 그런 의미를 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나 자체를 뜻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어떤 형식적 의미를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발의 맨 같은 경우에는 맨 혼자 쓰기 어려워요. 맨발, 맨손, 맨몸 이런 식으로 뒤에 반드시 어떤 것이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맨발의 맨 같은 경우에도 맨만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뒤에 반드시 발 이렇게 같이 와야 어떤 신발을 걸치지 않은 발, 양말을 신지 않은 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부채질 보겠습니다. 부채질의 질도 이 질 혼자 쓸 수 없어요. 반드시 뭐 부채질, 뭐 도둑질, 뭐 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사물이든 뭐든 그런 행위에 어떤 행위인지가 앞에 분명히 이제 나와야 해요. 부채질, 뭐 고자질, 자꾸 안 좋은 단어만 자꾸 생각이 나서 이간질, 도둑질 이런 식으로 앞에 무언가가 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요. 질 이렇게 있으면 뜻을 딱 설명하기 어렵고 부채질 하면 부채를 붙이는 행위처럼 의미가 앞에 있는 말이랑 같이 와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새파랗다 할 때 새도 혼자 쓰기 좀 어려워요. 이 새가 벌드의 그 새가 아닌 건 아시죠? 새파랗다라든지 뭐 새빨갛다라든지 새까맣다라든지 반드시 뒤에 어떤 형용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라고 볼 수 있고요. 새가 뜻이 뭐냐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거 요거 아닌 거 아시죠? 파랗긴 파란데 그 파란 것의 강도가 되게 진하다 이런 뜻을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뒤에 붙는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의미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맨이나 질이나 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구나하고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구나가 형식 형태소인 거는 인정하지만 맨이나 질이나 새는 선생님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뜻을? 맨은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고 질은 뭐뭐 하는 행동 이런 뜻이고 새는 뒤에 있는 거를 진하게 뭐 이렇게 뜻을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맨이나 질이나 새는 다음 시간에 배울 접사거든요. 접사? 요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맨이나 새는 접두사고 질은 전미사라고 해요. 이런 접사는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셔도 무조건 의존이고 형식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 3학년이라면 제가 되게 강조해서 설명할 건데 하면서 접사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 접사는 무조건 형식 형태소라고 아마 3학년이면 외우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맨이나 질이나 새는 여러분들이 형식 형태소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셔도 얘네들은 사실 접사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셔도 얘네들 접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식 형태소라고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접사는 무조건 의존이면서 형식입니다. 이참에 그냥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 접사 배우실 때 접사는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뭐 의존이고 형식이고 잘 찾으셨으면 관계없지만 혹시 실질 형태소로 헷갈리셨던 친구들은 접사기 때문에 무조건 형식 형태소다라고 설명을 보충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밑에 제시된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시오. 조금 어려운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형태소 분석부터 한 뒤에 형태소 분류까지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요거 보시고 멈춘 뒤에 동그라미 1번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일단 형태소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의미가 어디서 끊기는지 볼게요. 나에서 한번 끊기죠? 는에서 한번 끊기죠?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나도 풋사과를 먹었다. 나만 풋사과를 먹었다. 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는 사과인데 풋사과니까 풋도 어쨌든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에서 끊기면 안 되고 사과까지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를도 는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사도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먹었다 형태소 이제는 분석하실 수 있죠. 먹다의 먹 하나의 형태소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소고요. 다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일단 실질 형식 자립 의존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나부터 한번 자리를 찾아가 봅시다. 나 혼자 쓸 수 있죠. 나 반드시 다른 것과 같이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로도 온전한 형태소가 됩니다. 얘는 우선 자립 형태소이면서 나 설명할 수 있죠. me, I, 어떤 주체, 나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뜻이 있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할 것 같아요. 는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할 때 는 뜻을 설명할 수 있나요? 뭔가 뜻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나도 풋사과를 먹었다. 문장 속에서 어떤 형식적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했듯이 이 조사 역시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는이 자립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는은 혼자 쓸 수 없고 나는 이든 나는 너는 이든 그녀는 이든 앞에 반드시 체언이 와야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풋사과 할 때 풋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풋 설명할 수 있나요? 풋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뒤에 어떤 풋사과든 풋사랑이든이 와야 조금 뜻이 완전해지고 또 풋을 혼자 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풋도 다음 시간에 배울 접사거든요. 접사면 무조건 의존이면서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풋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풋사과의 풋은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반드시 풋사과든 풋사랑이든 풋고추든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합니다. 반면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 자체로 뜻이 온전한 실질 형태소이면서 또 사과 혼자 쓸 수 있죠. 반드시 뭔가랑 같이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를 같은 경우에도 앞에 반드시 어떤 것이 와야 돼요. 사과를이면 사과를, 사자를, 그녀를 이런 식으로 앞에 체언이 와야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를은 일단 의존 형태소이면서 뜻도 르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풋사과를 먹었다, 풋사과만 먹었다, 풋사과도 먹었다 뜻이 약간씩 달라지게 하는 즉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먹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먹었다의 먹다, eat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의 먹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해요. 하지만 먹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먹었다든 먹다든 먹는다든 먹고 먹자든 반드시 먹 뒤에는 용언의 어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은 실질 형태소긴 하지만 자립이냐 의존이냐를 물어보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시나 앗은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어시나 앗은 그냥 뜻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어떤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혼자 쓸 수 없어요. 앞에도 먹었다 할 때 먹이 붙어야 되고 뒤에도 먹었다든 먹었군이든 먹었네든 어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엇은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 생각해 볼게요. 다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건데 문장 끝날 때 쓰는 다 뜻을 딱 설명하긴 어렵지만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요. 다 혼자 쓸 수 없고 먹었다든 먹다든 입다든 자다든 반드시 앞에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른 건 다 실질하고 자립, 형식하고 의존이 보통은 맞물려서 가는데 요 먹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사실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의문 변동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 용언의 어간들만 주의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장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잠깐 강의를 멈춰보시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문장을 형태소 분석해보시고 실질 형식 자립 의존으로 형태소 분류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형태소 분석과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하셨다고 가정하고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다. 밤 가지고도 뜻, 나이트, 뜻 완전 하죠? 예,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하늘 하나의 형태소죠. 애 하나의 형태소죠. 별 하나의 형태소. 이 문법적 의미가 하나의 형태소. 많다 이거 끊어주셔야 되죠. 많이랑 다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태소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실질 형식 자립 의존 한번 나눠볼게요. 밤 같은 경우에는 밤, 나이트죠. 제가 했어요. 밤, 아침이나 낮에 대비되는 시간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실질 형태소고요. 밤 혼자 쓸 수 있죠. 자립 형태소입니다. 하늘도 설명할 수 있어요. 스카이, 땅에 뭐 대비되는 공간, 뭐 어떻게 그 머리 위에 있는 공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뜻 가지고 있고요. 하늘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애 같은 애들은 조사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많다. 밤하늘도 별이 많다. 밤하늘도 별이 많다. 밤하늘에만 별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애 같은 경우에도 문장 속에서 어디에 이렇게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요. 애 혼자 쓸 수 없어요. 밤하늘 애든 건물 애든 뭐 책상 애든 반드시 앞에 무언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대신에 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쓸 수도 있는 자립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했던 형태소이기도 하죠. 밤하늘에 별이 많다. 밤하늘에 별도 많고 밤하늘에 별만 많다. 네, 계속 연습했던 그런 패턴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혼자 쓸 수 없죠.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만 같은 애들 주의하셔야 하죠. 많다 할 때 만, many, much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대신에 만은 혼자 쓸 수는 없어요. 만을 어떻게 이렇게 혼자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다든 많군이든 많치든 많아든 반드시 뒤에 용언의 어미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만은 실질 형태소지만 특이하게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고 찾으셔야 합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었죠? 문장 마지막에 오는 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이면서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만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실질하고 자립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고요. 형식하고 의존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만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다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 2번 하고요. 기출 연습 문제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다들 잘 풀어보셨죠? 벌써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모르는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져와서 물어보세요. 우선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하시오 했는데 단어로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분류할 때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한번 쭉 쪼개보신 뒤에 거기서 조사 떼내면 된다고 했었죠. 단어 찾는 건 쉬워요. 그 사람 옆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라고 가정하시고 여기서 조사만 추가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 더 이상 떼어낼 거 없고요. 사람 더 이상 떼어낼 거 없고요. 옆에는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옆 자체가 하나의 단어고요. 애는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여러분 2개가 붙은 겁니다. 옆에까지만 해도 사실 하나의 그 말이 말이 가능하거든요. 옆에는, 옆에도 이렇게 이 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가 조사, 애 하나가 조사예요.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조사로 더 쪼갤 수 있나 봤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단어가 되겠고요. 가가 어린아이 뒤에 붙은 조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할 때 이 선생님 혹시 조사 아닌가요? 떼버리면 만만 남네요. 얘는 자립할 수 없어요. 즉 많이는 더 이상 단어로서는 자립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단어로는 이제 더 이상 쪼개실 수 없습니다. 있었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어로 우선 이 단어를 나눠보면 이 문장을 나눠보면 그 사람 옆 애는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다. 로 단어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분석했고요. 이번에는 형태소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고요. 사람의 사하고 람 따로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가 돼야 의미를 가진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옆, 사이드 뜻 가지고 있어요. 옆에는 옆에서, 옆에도 각각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나 느는 딱 설명하긴 어렵지만 형식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어린아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우선 어린아이 형태소 분석한다면 단어로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나의 단어지만 어린이랑 아이가 각각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린이랑 아이는 단어로는 한 단어지만 형태소로는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조금 어렵습니다. 어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형태소를 더 나눠야 해요. 어린의 기본형이 뭐죠, 여러분? 어리다예요. 즉 어리까지가 하나의 형태소고요. 여기에 있는 니은은 뒤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게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즉 어린 아이, 어릴 아이, 어렸던 아이 어리던 아이 이런 식으로 어리 자체가 하나의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언의 어간이 되겠고요. 이 니은은 뒤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게 만드는 어미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어리랑 니은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가 하나의 형태소고요. 많이 계속 연습했어요. 많다, many, much의 의미를 가진 많이 하나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고 많이 있었다 할 때 이가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요. it, 다 각각 형태소로 나눠주셔야겠죠. 형태소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그 사람 옆 애는 어리 니은 아이 가 만 이 잇 다까지 쪼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1번 문장 단어와 형태소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2번 문장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한 뒤에 형태소 분류까지 한번 해봅시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 단어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 띄어쓰기 기준으로 한번 쭉 나누고 조사만 떼어내면 됐었습니다.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무는 덕을 지녔다가 되고요. 여기서 조사만 한번 찾아볼게요. 나무는 조사 뗄 수 있나요? 나무, 그 다음 는 조사 뗄 수 있어요. 덕 하나가 하나의 단어고 을 조사 뗄 수 있습니다. 지녔다는 더 이상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덕을 지녔다 단어로 분류하면 단어로 분석하면 나무는 덕을
그리고 지녔다가 하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지녔다를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녔다의 경우에는 또 축약형이거든요. 지녔다를 풀어서 쓰면 남는 덕을 지니다가 원래 기본형이죠. 지니었다로 푼 뒤에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나까지 하면 뜻 없죠? 나무까지 해야 뜻이 온전해집니다. 는 문법적 의미 가진 하나의 형태소죠. 덕 하나의 형태소죠. 을 역시 문법적 의미 가진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진이었다 형태소 분석해볼게요. 기본형은 진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이다.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진이다. 진이까지 해야 하나의 뜻이 생기고요. 엇은 우리 계속 연습했던 문장을 과거로 만들어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죠. 다도 우리 계속 연습했던 문장 끝날 때 나오는 다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로 일단 분석을 해보면 나무, 는, 덕, 을, 그리고 진이, 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그리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부터 한번 자리 찾아가 볼게요. 나무 혼자 쓸 수 있죠? 자립 형태소이면서 나무 뜻 설명할 수 있죠?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는 계속 연습했던 조사죠, 조사. 조사는 항상 앞에 나무는 이든 뭐 꽃은 는 항상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꽃은 이든 뭐 이렇게 앞에 반드시 어떤 체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면서요. 는만 가지고 뜻을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문장 속에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덕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겠고요. 는이랑 마찬가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진이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이다의 진이 뭘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못 써요. 진이었다든 진이다든 진이고든 반드시 뒤에 어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진이다의 진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또 뜻은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애들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런 애들 용언의 어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를 가진 문법적 의미를 가졌지만 혼자서는 쓸 수 없죠. 진이었다든 먹었다든 이렇게 앞에 반드시 용언의 어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습했던 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자립이랑 실질이랑 의존이랑 형식은 보통 같이 가는데 이 진이 같은 용언의 어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 형태소 분석까지 해봤고요. 기출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형태소 분류하는 문제였거든요.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우리 계속 했던 대로 그냥 형태소 분류하고 자립인지 형식인지 실질인지 의존인지만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형태소 분석부터 할게요. 하늘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매우, 매 따로 우 따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매우가 하나가 돼야 뜻이 생기죠. 높다 할 때 높, 고, 푸르다 할 때 푸르까지가 하나의 형태소, 그리고 다입니다. 자, 각각 자립인지 형식인지 의존인지 실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면서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실질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속 연습했던 대로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혼자 쓸 수 없죠. 의존이면서 형식입니다. 매우 같은 경우는 앞뒤로 띄어쓰기 되어 있어요. 자립이면서 매우 뭔가 very 이런 뜻을 설명할 수 있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입니다. 높다 할 때 높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높다 할 때 높은 실질적 의미는 있지만 혼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존이면서 실질입니다.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고 같은 경우에는 의존이면서 형식이고요. 푸르다의 푸르도 높이랑 마찬가지예요.
실질적 의미는 가지고 있으면서 푸르다, 푸르지, 푸르군처럼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이면서 실질이고요. 다는 계속 연습했던 대로 의존이면서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립형태소는 모두 4개이다 라고 했는데 자립형태소 하나, 둘, 2개밖에 없는데요. 네, 2개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습니다. 형식형태소 3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형식형태소 하나, 둘, 3개 맞네요. 의존형태소 5개다 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하나, 둘, 2개 맞네요. 실질이면서 자립인 거, 실질이면서 자립인 거 하나, 둘, 2개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만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빨리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말도 되게 빨랐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러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짜인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